민심은 전심, 뉴스는 장성철의 관심. 오늘 우리 당에 갓 배달된 따끈따끈한 뉴스 지금 봉인 해제합니다. 뉴스 왔당. 자, 그럼 오늘도 현안 보고 받으셔야죠. 뉴스 명당의 금요일 뉴스 특보입니다. 경향신문 유설희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유 기자님, 저 한숨도 못 잤어요. 피곤해 보이시더라고요. 나라가 걱정이 돼가지고 한숨도 못 잤어요. 정말로 위로해 주세요. 진짜 바카스라도 한 병 사들고 왔어야 제 되는데. 작가님이 케이크 줬어요. PD님이 잔소리 그만하고 빨리 하래요. 첫 번째 뉴스 뭔가요? 네, 첫 번째 뉴스는 이럴 거면 선관위 해체가 낫다입니다. 아니, 일주일 내내 이 소식을 전해드리는데요. 어제 저녁에 국민참정권 침해 관련 관계장관 회의가 열렸는데 김민석 총리가 선관위에 대해 질타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민석 총리는 어제 회의에서 이 증거 보존해야 할 투표함이 이미 파괴됐다는 것은 선관위가 아직도 사태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럴 거라면 선관위는 차라리 해체하는 게 낫지 않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김 총리는 선관위가 정말 위부터 아래까지 대우각성해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는데, 이게 이제 며칠 전에 이 서울 동부지법이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이 잠실 7동 제2투표소 현장 검증을 진행을 하면서 이 핵심 증거로 꼽히고 있는 이 투표용지 보관함 확보에 나섰는데요. 이 선관위가 이미 이제 폐기한 사실이 이제 알려졌어요. 선관위가 이에 대해서 이 법적으로 보관 의무가 없다, 이런 해명을 내놔서 좀 논란이 됐었는데, 이제 이런 거를 좀 짚으면서 김민석 총리가 이제 한마디를 한 거죠. 그래서 김민석 총리는 이 문제는 이 정파나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여야가 민주주의 공고화를 위해서 이 국정조사 특위 구성을 신속하게 협의해달라, 이렇게 좀 주문을 했고요. 이 검경은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네, 잠실 올림픽공원 내 개표소 봉쇄 시위에 대해서도 일부 시위대에 문제 있는 행위에 대해선 강력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네요. 네, 맞습니다. 이 김 총리는 이 참정권 침해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 민주질서 침해 또한 용납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무슨 권리로 이 시민들의 자유로운 통행이나 출입을 막고 또 이제 경찰관들을 감금을 하고 또 지나가는 시민을 비방하고 욕설을 하냐,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러네요. 예, 그러면서 이제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이 국민들의 요구를 악용을 해서 오히려 이 민주 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행위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해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네, 경찰이 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7곳에 대해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고요? 네,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이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이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는데, 이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이 중앙선관위를 비롯해서요, 이 서울선관위, 그리고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이 송파, 서초, 광진, 동작 등 이 5개 지역 선관위에 대한 이제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 100여 명이 넘는 경찰 인력이 투입이 됐고, 이 합동수사본부 소속의 검사와 수사관 10여 명도 압수수색에 참여를 했습니다. 와. 여기서 헌법상 이 독립기관인 선관위가 이 선거 업무로 압수수색이 대상이 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네요. 영장에는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도 피의자로 적시됐다고요? 예, 맞습니다. 이 압수수색 영장에 이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그리고 이제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 이 선관위 수뇌부가 피의자로 적시가 됐고요. 이 경찰은 이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할 이 선관위가 이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 그리고 이제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권 행사를 방해하는 경우에 이제 성립을 하는 이 공직선거법상의 이 선거의 자유 방해 혐의 적용을 이제 검토 중이라고 하고요. 네. 이 압수물 분석이 좀 끝나는 대로 이 선관위 전현직 고위 인사들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상당히 궁금했었는데 이런 혐의를 적용했군요. 네. 선관위가 어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 분배를 잘못한 게 원인이다, 이런 입장문을 발표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위철한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이 이제 어제 입장문을 발표를 했는데, 이 송파구 전체로 보면 이 투표용지가 4만 2천여 매가 남았는데, 이 송파구 내에 이 146개 투표소별로 이 투표용지 분배에 실패한 것이 뼈아픈 실수다, 이렇게 밝혔고요. 예, 또한 이제 국민 참정권이 이제 훼손된 점에 대해서는 거듭 사과드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회에서 국정조사 특위 구성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도 돌입했죠?
네, 맞습니다. 이제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각각 제출한 이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야 원내 지도부가 이제 어제부터 이제 국정조사 대상과 이 내용 그리고 이제 그 조사 특위 구성 등 이 세부 사항에 관한 이제 협상을 시작을 했는데요. 이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본회의 직후에 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만나서 이 선관위를 대대적으로 개혁해야겠다는 것은 여야 간 의견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신속히 진상을 파악을 하고 이 선관위에 책임을 물을 부분이 있으면 묻고 개혁할 게 있으면 신속하게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설희 기자님, 여야 국정조사 요구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일단 여당안은 이 선관위의 투표용지 관리 과정이 좀 제대로 됐는지 이런 적정성을 따져보는 게 주요 조사 대상인데요. 이제 야당안의 경우에는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이 선거 효력에는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이제 또 경찰 기동대 이 시민 진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들여다본다는 좀 차이점이 있고요. 일단 국회는 이제 이르면 오늘 이제 18일에 이제 본회의를 열고 이 여야가 합의한 이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할 전망입니다. 뭐 별 차이도 없고 그냥 다 조사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원만하게 그냥 합의 처리될 것 같다.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두 번째 뉴스는 뭔가요? 네, 두 번째 뉴스는 여야 대표 사퇴론 분출입니다. 네, 민주당부터 짚어볼까요? 어제 의원총회에서 정청래 대표 그만둬라 이런 요구까지 나왔네요. 네, 맞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이제 정 대표를 향해 사퇴를 요구를 한 건데요. 이 장철민 의원은 지금 중요한 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전당대회 시스템 마련이다. 정 대표는 대표 도전 의사가 있다면 지금 사퇴하라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네. 장 의원은 이제 의원총회 직후에 이 SNS에 이 전당대회가 객관성과 투명성 속에 치러진다는 신뢰가 필요하다. 진정으로 통합하고 이 전당대회 이후에 당력을 결집하려면 오늘이라도 사퇴하셔야 한다 이렇게 적었고요. 네. 임미애 의원도 사퇴를 요구를 했는데요. 임 의원은 이제 대표 연임에 도전하기 전에 이제 사퇴를 했던 이 이재명 대통령과 이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사례를 들면서 보통 전당대회 2달 전에 그만두는 게 맞으니까 지금 그만두라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이 임 의원 발언 후에는 이제 박수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우, 정청래 대표 아주 상당히 곤혹스럽겠네요. 서울시장 선거 패배와 공천 관리에 대한 당 지도부의 책임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이 신정훈 의원은 이 호남 지역 공천에 대해서 공천 관리가 원칙도 없고 너무 폭력적이었다. 이 과정과 절차가 민주적이지 않았다. 이런 취지로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이 인천 연수울 지역구인 정희령 의원은 이 연수구청장 후보의 음주운전 전과 등을 이제 언급을 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공천해야 한다고 이제 지도부를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제 장철민 의원도 이번 선거는 참패 그 이상의 느낌이다 이러면서 이제 당 지도부가 특히 서울 선거 과정에 적극 개입하지 않은 점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지금 자꾸 이제 당 지도부에 대한 이제 비판하는 발언이 이어지니까 네. 이 정 대표를 이제 옹호하는 발언도 나왔는데요. 이 최기상 의원은 이제 통합을 강조를 하면서 이제 정 대표를 옹호를 했고요. 이 최민희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장철민 의원이 이번 선거가 대패라고 주장을 했는데 저는 선거 결과가 12대 4인데 대패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최민희 의원은 친명이라고 했는데 대통령은 패배라고 했는데 대패가 아니라고 그러면 친명이 아닌가요? 물어봐 주세요. 네. 정청래 대표 최근 이어지고 있는 지방선거 책임론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혔어요? 네. 일단 정 대표는 단결을 강조를 했습니다. 단결? 예, 그렇습니다. 아이고. 이 의원총회 모두 발언에서 이 우리 안의 작은 차이가 상대방이 그것보다 크겠냐, 뭐 이런 이제 대통령이 이제 발언을 인용을 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단결하는 것이 민주당 국회의원이 해야 할 역사적 사명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첫째도 단결, 둘째도 단결, 셋째도 단결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정 대표가 이제 어제 국회에서 열린 이제 정부 출범 1주년 토론회에서도 이 내란의 밤에 이 동지의 전우회를 발휘해서 사선을 넘은 심정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단결하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단결하자는 말이 저는 이렇게 해석이 돼요. 나 정청래 공격하지 마, 그만두라고 하지 마 이렇게 좀 들리는데 네. 갑자기 왜 내부 단결을 강조했어요? 근데 네, 진짜. 네. 이게 뭐 잘 아시겠지만 이 장 대표가 이틀 전에 네. 이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이렇게 발언해서 사실상 대통령을 저격한 발언이 아니냐. 난리예요 지금. 난리가 청와대는. 났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친명계 인사들 사이에서도 대단한 실언이다. 이 집권 여당 대표의 언어로서는 매우 부적절하다. 이런 비판이 계속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이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해서 이 당대표 책임론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 대통령과 당대표와의 갈등이 좀 계속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제 단결을 강조를 하면서 봉합을 시도하는 거다. 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상황도 좀 짚어볼까요? 대표 사퇴론도 분출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지도부 사퇴를 두고 이른바 이제 당권파와 비당권파 사이에 이제 공개 설전이 벌어진 건데요. 이 비당권파인 우재준 최고위원이 지도부 전원 사퇴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 최고위원이 우리 지도부가 지금 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와 책임을 회피하지는 않아야 된다. 우리 모두 사퇴했으면 좋겠다. 네. 다음 지도부를 위해서 미래를 열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네. 이 반면에 이 당권파인 조강한 이제 최고위원은 철없는 소리다. 정치적으로 굉장히 미숙한 것 같다. 이렇게 반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재준 최고위원이 아니 철없는 소리라며 이렇게 좀 반발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이렇게 공개 설전이 이제 벌어지니까 이 정점식 이제 신임 원내대표가 좀 자리를 박차고 나가기도 했습니다. 소장파 모임도 장 대표 사퇴를 요하는 입장문을 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안과 미래는 이 소속 의원 25명 전원 명의로 장 대표의 사퇴를 촉구를 하고 이번 이제 재선거에 반대하는 입장문을 낸 겁니다. 이 대안과 미래 소속의 뭐 이성권, 권영진, 박정아, 고동진 등 이제 의원들이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에서 참패했다. 이는 오롯이 장동혁 지도부의 책임이라면서 이 보수는 늘 책임을 중시를 해왔다. 장 대표가 진정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그만 자리에서 물러나 달라 이렇게 밝힌 겁니다. 네, 또한 이제 장 대표 거취 문제에 대한 이 총의를 모을 의원총회를 소집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장 대표는 뭐라고 했습니까? 네, 장 대표는 이 당 지도부에 어떤 선택을 요구하거나 그 길을 열려면 이 110명 의원들께서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답을 먼저 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사퇴 요구를 그냥 거부한 것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장동혁 대표 성대모사 지금 제가 맹렬히 연습하고 있거든요. 다음 주에는 제가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대하겠습니다. 열심히 해볼게요. 네. 세 번째 뉴스 뭔가요? 네, 6천억 원대 과징금 부과받은 쿠팡입니다. 이게 역대 최대 금액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 조사에 착수한 지 7개월 만에 이 쿠팡과 계열사에 총 6,246억 원의 이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최종 의결을 한 건데요. 지금까지 이 국내에서 이 개인정보 유출로 역대 최고 이제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례가 바로 SK텔레콤입니다. 네. 이 1,348억 원이에요. 이번에 이제 쿠팡이 이제 내린 이 제재가 이보다 이제 무려 4배를 훌쩍 넘어서는 금액입니다. 예. 자세한 좀 내역을 짚어보면 약 이제 3,755만 명이 이 회원 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서 일단 4천억 원대 과징금이 부과가 됐고요. 특히 이번 조사 과정에서 이 1,000만 명이 넘는 회원의 이 온라인 활동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온 사실이 추가로 적발이 된 거예요. 이에 대해서 2천억 원 상당의 이제 과징금이 이제 추가가 된 겁니다. 이 쿠팡 측이 이 광고를 게재한 다른 사이트나 앱에 이용자가 뭐 언제 접속했는지 이런 기록을 이제 무단으로 수집을 해가지고 이 DB에 저장을 해왔던 건데요. 네. 이 규모가 무려 1,117만 명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떤 사람이 어떤 기사를 봤는지 이제 그런 기록을 쿠팡이 갖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티빙도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날리고 CJ 계열사 통합 멤버인 CJ원 계정들까지 줄줄이 잠기고 있다고 하는데 참 이런 빈번한 해킹 사고 때문에 여러 가지로 국민들이 개인정보에 대해서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네 번째 뉴스 뭡니까? 네, 네 번째 뉴스는 이제 북중미 월드컵 오늘 개막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지현 님이 대한민국 국가대표님 파이팅! 뉴스명당은 더 파이팅! 어머 대표팀인데 뉴스명당 때문에 대표님이 입에 붙었네요. 라고 하면서 우리 국가대표님을 님자 붙였어요. 열심히 해가지고
한 16강 이상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개막이죠? 예, 맞습니다. 오늘 개막하고 우리나라 첫 경기도 열리는데 오전 11시에 체코와 조별리그 1차전에서 이제 맞붙게 됩니다. 네, 우리 선수들이 이제 고지대 환경에서 얼마나 잘 뛸 수 있을지가 지금 관건인데 오늘 경기가 이제 멕시코 과달라하라에서 열리거든요. 네. 선수들이 해발 1,500m가 넘는 이제 고지대에서 뛰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 선수들이 이제 뭐 이제 좀 비슷한 높이의 이제 고지대인 이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이제 고지대 적응 훈련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제 홍명보 감독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우리 선수들이 고지대에 완벽하게 적응된 상태다라면서 이제 승리를 자신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체코 선수들의 이제 평균 키가 또 186cm에 달할 정도로 상당히 장신인데 네. 이런 점도 이제 우리 팀이 좀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네. 유설희 기자님 몇 대 몇 누구 승? 저는 뭐 한 3대 0으로 시원하게 우리가 이겨줬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바람으로. 두고 네. 보겠습니다. 네. 이상 경향신문 유설희 기자님이셨습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 파이팅 한번 외쳐볼게요. 네. 대한민국 화이팅! 파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네.